중국 북동부에 자생하고 있는 모소 대나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처음 4년 동안 겨우 3cm 아주 작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5년째부터 하루에 30cm 넘게 성장합니다. 단 6주 만에 15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4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화신상담 영양을 축적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우리 내면에 준비되고 있는 내공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소의 대통령, 대기만성 윤석열 정치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의 정치적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1개 혐의, 4개 재판에서 판사들은 부담 없이 무더기 형량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실형 선고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34억 대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은 존속조차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세력은 심각한 이탈 붕괴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늦었지만 대한민국에는 법치주의가 끝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미워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또 3심제 원칙까지 피고인에게 충분한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뚝심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년 이원석, 한동훈 등의 배신으로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무관심하다는 오해를 받아온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만성, 이제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같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사법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과 그 가족 범죄는 천문학적인 범죄 행각들이 은폐되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죄질이 더 악랄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일당의 범죄 행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재명의 죄를 훨씬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70년 역사에서 발생했던 모든 부패 비리 사건들을 합친 금액보다 이들 2명의 부패 비리가 더 클 것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법을 초월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면서 그들은 자신만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작은 규칙도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기본적인 준법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일이라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감행했습니다. 한동훈 또한 그들과 견줄 만한 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정치 입문 11개월 짧은 정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패 비리는 엄청난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공천에서 심각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족을 동원한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은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 행각들입니다. 한동훈은 가는 곳마다 구설수와 분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이들 이재명, 문재인, 한동훈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판, 토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제거하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피의 공천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 3명은 모두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벼락출세한 리더들입니다. 철저한 준비, 리더십 훈련 없이 권력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그 권력은 좌충우돌, 심각한 혼란과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문재인은 노무현의 가방 못지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노무현 비서실장이 최고 직책이었습니다. 책임있는 리더로서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 할 때도 노무현의 꼬봉이었고 수임 사건들을 봐도 전형적인 악덕 변호사였습니다.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연히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가 경영이라는 고민조차 해본 적도 없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절 그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사건들을 주로 맡아왔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그 지역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조폭에게 기관총 사용 허가를 내준 것과 같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재명의 권력 의지는 오직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역시 짧은 정치 시간이었지만 이들 못지않습니다. 가면, 위장, 거짓의 천재였습니다. 머리에도 뽕, 어깨에도 뽕, 가슴에도 뽕, 신발에도 뽕을 넣고 다녔습니다. 내면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거칠의 외모를 위장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윗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온실속의 화초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덕으로 권력 중심에 섰을 뿐입니다. 남의 시선, 남의 판단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리더의 수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과는 정반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은 인생 그 자체가 대기만성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법고시 부수는 포기하지 않는 뚝심 그 자체를 보여주었고 극도의 끈기와 인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또 살아있는 권력의 불의에 저항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권력 의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한동훈과는 삶의 무게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의 후반기는 모소 대나무같이 폭발적인 성장의 정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카르마의 법칙, 인과응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재명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11개 혐의, 4개 재판에서 담당 판사들은 어떤 정치적 부담도 없이 줄줄이 형량을 때릴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쌓여진 그의 업보는 이제 하나 둘 응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역시 이재명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릇에 비해 너무나 과분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낙타 같은 무거운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가족을 동원하고 심지어 딸의 명의까지 가져왔어 게시판의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 3사람은 모두 탐욕, 독선 때문에 인생 통째로 자멸의 길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마치 짐승의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세계는 카르마의 법칙, 윤회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획이라는 시공간 너머의 개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옳고 바르게 열심히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재명, 문재인, 한동훈이가 남긴 깊은 상처와 혼란은 법의 심판 아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그 절차, 과정을 통해서 법치주의는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으로 맺은 열매는 파국의 씨앗입니다. 오늘 한성진 판사의 역사적인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박길문님, 한칠성님, 김병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